옛날 옛적 안동 지역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마을 외곽의 깊은 산속에 숨겨진 비밀 연못에 관한 것이었다. 그 연못은 보통 물과는 달리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연못의 물을 마시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연못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찾다 하더라도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의 수호자 푸른 호랑이가 언제나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푸른 호랑이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호랑이는 결코 마을로 내려오는 법이 없었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마을에는 용기 있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서온이었다. 서온은 어릴 적부터 그 신비로운 연못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언젠가는 그 연못을 찾아가 그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꿈을 키워왔다. 하루는 서온이 결심을 굳히고 산길을 나서게 되었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오래된 지도를 손에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해가 몇 차례 바뀔 만큼 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푸른 호랑이의 서식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곳은 주변 자연환경과 하나 되어 신비함을 감싸고 있었으며 연못에 빛나는 푸름은 이친 꿈처럼 서온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서온이 연못에 가까이 가려는 순간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와 함께 푸른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규모와 기품에 압도당한 서온은 잠시 두려움에 떨었으나 이윽고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서온은 푸른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연못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이 결코 연못의 힘을 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아름다움과 전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임을 알렸다. 푸른 호랑이는 서온의 진심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연못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호랑이는 연못의 물을 손에 담아 서온에게 내밀었고 서온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순간적으로 그는 마을과 자신만의 특별한 연결을 느꼈으며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온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한층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은 모습이었다. 그는 연못과 푸른 호랑이가 단순히 신비한 전설로 남는 것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후로도 안동 마을은 푸른 호랑이와 연못의 전설을 간직한 채 자연의 소중함을 끝없이 되새겼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푸른 산들이 둘러싼 한국의 양평 지역에는 특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평범한 나무와 돌들로 이루어진 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곤 했다. 숲의 중심에는 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연못이 달이 뜨는 밤마다 은빛으로 빛난다고 했다. 이 연못에 발을 담근 사람은 수명과 건강이 늘어난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지만 연못을 찾아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다. 사람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이 신비로운 연못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년 민우는 이 전설을 듣고 연못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민우는 양평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년으로 숲 주위를 놀이터처럼 드나들곤 했지만 한 번도 숲 깊숙한 곳까지 가본 적은 없었다. 하루는 해가 저물 무렵 민우는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났다. 손전등, 물병, 그리고 약간의 음식이 그의 모든 짐이었다. 그는 모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민우는 상쾌한 나무, 냄새와 새들의 노래에 둘러싸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나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숲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우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중간중간 동물의 눈이 희미한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이기도 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우 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자신의 가지에서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민우는 나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가 대답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심으로 이 연못을 찾고자 한다면 길을 안내해 주마. 그러나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온 자는 이 숲에서 길을 잃고 말지. 민우는 그의 순수한 의도를 나무에게 설명했다.
곧 나무는 그의 가지를 흔들어 일종의 길을 만들었다. 민우는 나무가 만든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숲속에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만났다. 빛을 발하는 나비, 음악을 하는 개구리,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 모두가 민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마침내 민우는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정말로 달빛 달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우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담갔다. 그는 피부에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와 평화를 느꼈다. 잠시 후 일어나 연못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한층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민우는 숲을 돌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 연못을 찾았는지 궁금해했지만 민우는 웃으며 말할 뿐이었다. 길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과 모험을 즐기는 용기란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숲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양평의 신비로운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상의 세계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의 보령 지역에는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가 있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바다의 용왕님과 인어공주의 이야기였다. 보령바다 깊숙한 곳에는 용왕님이 살고 계셨다. 그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바다 생명체들의 안위를 돌보는 자애로운 존재였다. 어느 날 인어공주 아리는 아버지인 용왕님의 명을 받아 사람들의 세상을 탐험하러 나섰다. 그녀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고요한 달빛 아래 물결치는 파도를 따라 사람들의 마을로 다가갔다. 아리는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해변 가까이에서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훔쳐보았다. 그때 젊은 어부 수현이 깊은 밤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 그는 힘든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리는 바위 뒤에 숨어 그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 시간을 잊었다. 다음 날 아리는 다시 바다 위로 올라가 수현을 만나기 위해 바위 위에 앉았다. 수현은 아린을 처음 본 순간 그 매혹적인 존재에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아리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했다. 대신 바다의 언어로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며 수현에게 마음을 전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서로의 세계에 대해 점점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간과 바다 생명이 맺은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는 법이었다. 바다의 법규에 따르면 인어는 인간과 연을 맺을 수 없었다. 이를 어길 시 인어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야 했다. 아리는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사랑과 자신의 존재 사이에 고민하며 바다로 다시 돌아갔다. 아린의 사랑을 믿었던 수현은 어느 날 바다가 거칠어지자 아린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해변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아린을 부르짖었다. 그 순간 용왕님이 나타나 수현을 지켜보았다. 그의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본 용왕님은 아린과 수현의 사랑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다. 용왕님은 아린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어 수현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아린과 수현은 비로소 인간 세상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령 바다에는 인어 공주 아린과 젊은 어부 수현의 사랑 이야기라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보령 바다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통영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앞바다에 사는 푸른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푸른 용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밀의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며 때때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여름의 어느 날 어린 소녀 수아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전설에 매료되어 친구들과 함께 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평소에 늘 함께 놀던 토니와 지훈을 끌어모아 아침 일찍 해변으로 나갔다. 의욕이 넘치는 아이들은 작은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아갔다. 날씨는 맑고 바다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그들은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아와 친구들은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갔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바닷속에서 물결이 일어나더니 그들의 작은 배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 속에서 수아는 무언가 푸른 것이 그들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배가 흔들리며 그녀는 바닷속으로 떨어졌고 친구들은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물속에서 정신을 차린 수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커다란 푸른 용이 있었고 용의 눈빛은 따스하고 자애로웠다. 용은 수아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아는 마치 용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용은 그녀를 이어 바닷속 깊숙이 데려갔고 그곳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비밀의 궁전이 있었다. 궁전은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용은 수아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고 그곳에서 여왕처럼 보이는 또 다른 용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은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과 안전을 제공해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용들은 수아가 특별한 용기를 가졌음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용들과 함께 여러 모험을 거치며 여러 시련과 도전을 극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배움을 통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며 결국 가장 큰 보물에 이르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의 마음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연결의 상징이었고 수아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수아가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친구들은 그녀를 찾아 나서 어른들과 함께 해변에 모여 있었다. 그녀가 이룬 모험과 경험을 나누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이후로도 푸른 용은 마을 앞 바다를 계속 지키며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안겨다 주었다고 한다. 시간은 흐르더라도 수아의 용기와 푸른 용의 전설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